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시험 노동관계법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노동관계법규를 공부할 유선용 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계획을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모쪼록 저희 강의를 듣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노동관계법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게 상당히 낯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법학과에도 사실은 노동법이 사법시험의 필수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 시절에도 노동법을 배우지 않아도 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노동법을 배우지 않아도 뭐 사법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노동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많이 접할 기회는 없어요. 특히나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과정에서도 강의하고 했었지만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우리 이 직업상담사를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관계법규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낯서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컨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고 야근하면 뭐 야근 수당도 주고 또 일요일 날 쉬고 휴가도 있고 이래요. 또 평일 날 점심 시간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는 법으로 배워본 적 없지만 다 노동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노동법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배워본 적 없는데, 그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접했었지 라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시험에 노동관계법규는 자 그러니까 노동법과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일단은 다른 과목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20문제가 때 출제가 될 텐데, 자, 이 안에 10개가 넘는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개의 파트에서 2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한 파트에서 2문제가 채 나오지 않는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파트별로 꼭 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훨씬 양이 많습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더 많은 비중이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꼭 한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준비할 때 이게 좀 접근이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낯설은 내용일 수 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모든 국가시험에는요,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난이도가. 그 난이도가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20%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 아무리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직업상담사 시험인데 뭐 이런 문제를 다 내? 라고 하는 정도의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와요. 한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제. 물론 우리 그 시험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못 맞히는 문제겠죠. 이런 문제가요,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출제가 돼요. 중간 정도의 난이도, 이 문제가 거의 50에서 60%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위 클래스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냐?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공부했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나라는 정도의 조금 구석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지엽적인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한 20%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요. 나 기출문제 풀 때 이 문제 봤어. 똑같은 문제가
20, 30%가 출제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모든 시험에서는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100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너무 많은 문제는 조금 지양하는 게 출제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다 그냥 1번만 찍고 2번만 찍고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 분명히 푸른 것 같은 흔적인데 답안지가 빵점짜리가 여러 명이 나왔다. 이런 것도 모든 국가시험에서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범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요, 너무 평이하고 쉬운 문제가 출제돼. 왜? 빵점을 맞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저랑 하는 과정만 잘 보시고 문제풀이 같은 것만 한번 이렇게 기출문제만 보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0, 30%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되냐면, 그래, 얘는 어려우니까 너무 효율성을 따졌을 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왜? 우린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건 노동관계법규는 1차에만 나온다는 거죠. 2차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차까지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그 논술로 써야 되니까요. 자, 근데 1차에만 나오는 시험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얘는 기출문제만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예, 진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얘네죠, 얘네.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10수년간 출제됐던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요 문제는 기출문제하고요, 똑같이 나와요. 보기 순서도 안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로 나와요. 유사하다라는 건 뭐냐면, 문제를 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두 문제를 가지고 뭉쳐서 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보기 지문이 이렇게 사지선다가 있잖아요. 1, 2, 3, 4. 그거에서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믹스해 섞어 놔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그거랑 똑같지는 않네?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문제. 이걸 이제 우리가 현혹시킨다고 하거든요. 출제자들이. 자,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